자, 롤의 정의 먼저 보겠습니다. 롤의 정의의 그림을 좀 관찰을 해보고 이걸 좀 써보라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함수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값의 함수값이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니까 사실 기울기 자체가 0이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얘는 뭐예요? 두 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롤의 정의 뜻이 뭐냐면 함수가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x가 개구간 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을 이렇게 하면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쉬워요. 보세요. 자, 일단 구간의 양 끝값이 같아요. 맞아요? 아니?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a, fa고 여기가 b, fb인데 니네한테 이걸 시키는 거지. 이건 그냥 연결된 게 아니고 똑같은 높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알겠죠? 네. 이 두 개의 점을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게 이되 접선의 기울기가 0 된 지점이 존재하지 않게 이어가라 라고 하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미분 가능하니까 매끄러운 형태의 곡선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한번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원래 당연한 이야기일수록 증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알겠죠? 자, 어려운 얘기는 오히려 증명하기가 쉬운데 자, 롤의 정리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글로 적으면 돼요.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 요 조건이 꼭 있어야 되고요. 이때 FA하고 FB의 값이 같으면, 즉 구간의 양 끝값이 같으면 F'C는 0이 되게 하는 C가 개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글로 적은 거예요. 근데 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폐구간이 전석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잖아요. 이건 이제 뭐가 많이 헷갈리냐면 최대 최소 정리나 사이값 정리하고 헷갈리거든요. 근데 최대 최소의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는 어디서 나온 정리예요? 함수의 연속에서 나온 정리예요. 그래서 걔들의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폐구간 내에서 연속 이거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미분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속 조건도 있어야 되고 미분 가능 조건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증명해 볼게요. 자, 증명하겠습니다. 증명은 첫 번째, 이 함수가 아까 처음 그림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시죠? 구간 내에서 상수 함수인 경우는 당연히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설명만 적을게. 알겠죠? 네, 첫 번째, fx가 폐구간 AB에서 상수 함수인 경우, 이때는 f'x 자체가 x와 관계없이 0이죠. 그러면 롤의 정의를 만족하는 x가 이 구간 내에 무한계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이건 뭐 관찰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문제는 fx가 폐구간 AB에서 상수 함수가 아닌 경우예요. 자, 증명의 시작을 뭘로 하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로 시작합니다. 제가 롤의 정리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함수가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라고, 개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뭘 만족하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를 만족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므로
반드시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최대 최소의 정의라고 불렀었어요. 여기까지 납득하시죠? 네. 그런데 이 함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가 아니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간의 양끝 값이 같죠. 그러니까 상황은 뭐가 있냐면 구간의 양끝을 제외하는 지점에서 최대를 갖거나 혹은 최소를 갖거나, 물론 둘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최대 혹은 최소의 위치에서 f'C가 0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최대를 갖거나 최소를 갖거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증명을 시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fx가 x는 c라는 점인데, 이 c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개구간 내의 점이에요. 에서 최대일 때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하려면 그림이 좀 필요해서 그림을 좀 앞에다 그릴게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a, fa 이고요. 여기가 e, fa라고 적어둔지 안 헷갈리겠어요? fb하고 fa는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높이에 놓여져 있는데, 이 구간 내에서 지금 x는 c라는 위치에서 최대가 되게끔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곱선의 모양은 가장 간단하게 그리면 미분강이라서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 이 점이 최대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를 제가 x는 c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됐어요? 그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증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t라는 값을 하나 정할 텐데, 이 t라는 값은 개구간 내에 있는 값이에요. 인 모든 t에 대하여 반드시 ft는 fc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왜? c일 때 최대라며. 그럼 ft는 fc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t는 c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c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값은 일단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t가 c보다 왼쪽에 있을 때 하고 t가 c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두 가지 관찰할 거예요. t가 c보다 왼쪽에 있을 때 얘 평균 변화를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t가 어디 있다고 보는 거냐면 여기 x는 지금 t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변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t, ft고 이 점의 좌표는 c, fc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시면 t-c 분의 ft-fc 두 값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얘가 뭐가 똑같은 거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 형 같은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세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t가 만약에 c에 굉장히 인접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허용하겠죠. 0보다 크거나. 곡선의 모양이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t 역시 최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0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그림은 그냥 제가 여기에서 존재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높이 똑같은 거니까. 그럴 때 그걸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확실히 지금 뭐냐면 C보다 작은 쪽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극한을 취해보면 이 T는 C의 왼쪽 접근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럼 T-C분의 FT-FC. 그럼 역시 이걸 따라가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T가 C보다 클 때를 봅시다. 그럼 이때 평균 변화율은 똑같이 T-C분의 FT-FC
이게 될 텐데 이땐 t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투직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음의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t가 c보다 큰 쪽에 접근하는 거니까 극한을 취한다고 하면 리미트 t가 c의 우측 접근할 때 t-c분의 ft c 그놈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까? 맞죠? 근데 x는 c에서 미분 가능이죠. 왜냐? 이 함수는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개구간 내 임의의 값인 c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거든요. 미분 가능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것. 맞습니까? 근데 얘가 보니까 얘가 좌미분계수네요. 동의합니까? 그죠? 얘가 우미분계수죠? 근데 좌미분계수는 0과 같거나 혹은 0보다 커야 되죠. 우미분계수는 0과 같거나 혹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 둘이 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로 같은 거예요? 0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따라서 f'C는 리미트 t가 c에 접근할 때 t-c ft-fc 하고 같아야 되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 최대의 위치에서 봐도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하면 최대값이 꼭 존재해야 되잖아요. 지금 최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위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조사해 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위치에서 뭘 갖는다? 접선의 기울기 0이 되게 하는 어떤 값을 간다는 얘기니까 롤의 정리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 적고나니까 더 이상 적을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두 번째 fx가 x는 c 에서 최소일 때 라고 적고 어차피 그림만 아래쪽으로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부호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립하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최대를 가질 때 하나만 증명해도 충분합니다. 증명 과정을 많이 알고 계시면 확실히 좀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네. 증명 과정을 좀 많이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결론에만 관심 두지 마시고 과정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평균값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평균값의 정리는 어떻게 보면 롤의 정리보다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롤의 정리가 평균값의 정리의 특수한 경우처럼 보여요. 근데 또 웃긴 게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할 때 롤의 정리가 증명된 걸 활용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증명 과정은 오히려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 롤의 정리를 만든 것 같지만 증명은 롤의 정리를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증명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이 그림의 의미는 지금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모든 함수가 폐구간 내에서 구간의 양끝값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값이 다릅니다. 네. 이때도 롤의 정리하고 유사한 정리가 성립하는데 뭐가 성립하냐면 얘와 얘 사이의 평균면을, 즉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얻어요. 그럼 이 기울기하고 똑같은, 즉 이거하고 평행한 접선이 반드시 한 개는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네. 이것도 안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면 여기 곡선이 없다고 생각해보고 여기와 여기 사이를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게 이어보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평행한 접선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고 평균값 정리도 이 그림 보고 글로 좀 적어보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롤의 정리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닮은 점이 많거든요.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얘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인 거예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면 기울기죠. b-a분의 fb-fa 요놈하고 같은 값을 갖는 미분계수 f'c 인 요 c가 개구간 AB 내에 적어도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려면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그려볼게요. 증명하는 것도 좀 써야 되니까 그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시오라는 어떤 그 공백 있죠? 그 공란에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너무 크게 그리시면 안 돼요. 뭔가 좀 우리가 적어야 되거든요. 밑에다가. 알겠죠?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림 대빵 크게 그리고 막 적을 공간이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칠판에다가 증명하면 되니까 그림 크게 그려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두 개의 차폐평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폐평면을 그리시고요. 대충 이 정도 잡을까? 그냥 제가 보려고 잡는 점이니까 적당히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A라는 점을 잡고 여기 B라는 점을 잡아요. 너무 자세히 그리려고 하면 대충 적당히 그리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좀 안 예쁜데? 좋아죠. 이렇게. 그러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게 연결한 거죠, 지금. 맞아요? 그리고 이쪽은 사실은 얘를 그리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안 그려도 돼요. 알겠죠? 네, 똑같은 그림입니다. 알겠죠? 이걸 좀 변형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을 그립니다. 왜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니까요. 이 직선이 필요하겠죠? 정말 좀 아이템을 써서 죄송한데 네. 있으면 써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적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이 파란색이 Y는 fx잖아요. 그죠? 네. 그럼 fx라는 놈은 x를 임의로 잡잖아요. 아무 데나 제가 잡을게요. x를 이렇게 임의로 잡으면 x를 여기를 임의로 잡잖아요. 그럼 fx의 실제 뜻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fx죠. 함수값이 양이라고 간주하면. 동의해요? 동의하시죠? 네. 이때 지금 이 직선에서 잘린 아랫부분이 있고 윗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아래쪽을 제가 L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LX라는 놈은 바로 뭐냐면 요 직선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남은 게 뭐 하나 남죠? 누가 남아요? 여기가 남죠? 여기 이 부분의 길이가 남죠? 이걸 제가 PX라고 할게요. 그럼 fx라는 놈은 lx 더하기 px인 거예요. 그림 좀 키워드릴까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됐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제가 오른쪽에 있는 샤프통에다 뭘 그려보고 싶냐면 PX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PX라는 놈은 이미 어떤 점에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차죠. 그러니까 이 짝다리 그려보면 이렇게 점점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점점 짧아져가지고 결국 0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옮기면 대충 이렇게 되겠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PX라는 놈은 대충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한 그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바로 Y는 PX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그림 자체로 사실상 증명이 끝난 겁니다. 그냥 이 그림으로 증명이 끝난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의 곡선과 하나의 직선을 빼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그거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아이가 정확히 뭘 만족하는 상황이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고 구간의 양 끝이 함수값이 같죠. 이게 롤의 정리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상 증명이 끝났는데 이걸 이제 글로 정리하기만 하겠습니다. 글로 정리하기만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림에서 함수 y는 px는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대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그리고 PA하고 PB는 0으로 같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롤의 정리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P'C는 0인 C가 결국은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롤의 정리는 방금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한편 PX라는 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거죠? fx 마이너스 lx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lx라는 놈은 뭐예요? lx라는 놈은 점 a, fa와 b, fb를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기울기가 뭐가 나오냐면 b-a분의 fb-fa, 이놈이 기울기고요. a, fa를 지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동의합니까? 자, 그러면 얘 양변을 미분해서 P'X라고 적으면 마이너스 LX 미분하면 뭐 되죠? 직선이니까 직선 미분하면 그냥 뭐 1차항의 기수만 남아요. 근데 1차항의 기수가 누구냐면 바로 뭐냐면 저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이죠. 그렇죠? 그래서 B-A분의 FB-FA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이 식 있죠? 이 식을 이걸 이용해서 한번 다시 써볼까요? 그럼 P'C가 0이라는 건 결국 이게 0이라는 거죠? 이게 0이라는 것은 얘와 얘가 같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F'C는 이건 C값의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는 상수죠. 인 C가 대구간 AB 에 적어도 하나 정리하죠. 뭐가 증명된 거예요? 평균값의 정리가 증명된 겁니다. 아시겠죠? 뭘 이용한 거예요? 롤의 정리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롤의 정리가 증명됐다고 간주하면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하기는 매우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또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냐면 평균값 정리를 외우신 다음에 롤의 정리를 외우는 게 좋겠죠. 왜냐면
구간의 양 끝 함수값이 같으면 평균 변화이 뭐가 되냐면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F'C는 0인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니까 롤의 정리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평균값 정리를 기억하시고 구간의 양 끝이 같은, 즉 평균 변화이 0이 되는 특수한 경우가 바로 롤의 정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증명할 때는 거꾸로 롤의 정리를 증명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합니다. 다 정리하셨나요? 괜찮아? 재훈아 오늘 너무 노잼이야? 미안해. 오늘 내용이 좀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 자체를 잊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뭐에 활용되냐면 극한값을 구할 때 활용돼요. 그냥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오래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뭐 그런 거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 기억납니다. 일부라도 기억나고. 그냥 평균값 정리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증명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고 이러면 더 잘 기억나고 더 오래 기억나요.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한 거고, 이런 걸 문제에서 물어보거나 하진 않을 텐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평균값의 정리의 따름 정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 굉장히 당연해 보이실걸요? 함수가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하며 개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이다. 그럼 이 fx는 무슨 함수죠? 상수 함수죠. 근데 그렇게 내리는 결론은 약간 틀린 결론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상수 함수를 미분하면 x와 관계없이 0이 된다고 배웠지, 미분한 결과가 x와 관계없이 0이면 상수 함수이다 라고 배운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생각해버리면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역도 참이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분의 결과가 0이면 이게 진짜 왜 상수함수냐 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뭘 이용해서? 평균값 정의를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증명 과정 이렇습니다. 그냥 써보면 이해 갈 거예요. 일단 평균 변화를 이용해야 되는데 왼쪽 끝으로 뭘 이용할 거냐면 a를 쓸 거예요. 그럼 오른쪽 끝으로 a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는 폐구간 내에서 정의되어 있지만 제가 구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반폐구간을 잡을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a를 제외한 나머지 한 점을 잡을 거예요. 알겠죠? 에 속하는 임의의 점을 x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는 구간 내 점이긴 한데 a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예. 이때 평균 변화율이 x-a 분의 fx-fa 이게 될 거고, 이거는 f'c 인 c가 개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동의합니까? 이게 우리가 방금 증명한 평균값 정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f'x는 사실 x와 관계없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c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당연히 f'c 역시 얼마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x-a분의 fx-fa는 0이어야 돼요. 그 말은 fx는 fa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수함수란 말이죠. 동의하시겠죠? fa라는 값이 계속 고정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증명했기 때문에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 그 다음에 미분의 결과가 0이라면 얘는 상수함수, 이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둘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2번 보세요. 2번은 적분을 배운 학생들은 이거 C 적분상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걸요? 맞아요? 도함수가 같으면 원래 함수는 같진 않아요. 같진 않은데 상수항 정도의 차이만 있다. 지금 뭐냐면 곡선의 모양은 완전히 일치하고 높낮이만 다르다. 약간 이런 개념인데 아직 미분 활용을 안 배운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증명하는 건 그거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예. 그걸 배우면 그냥 이게 되게 지당하신 말씀처럼 보이고요. 예, 그걸 안 배우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관계없어요. 지금 증명할 거니까. 알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개의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 역시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죠. 동의합니까? 동의하시냐고요? 연속 함수끼리 빼면 연속 함수잖아요. 맞아요? 미분 가능 함수끼리 빼도 미분 가능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제가 정의할 텐데 hx라는 놈을 제가 fx-gx라 하면 얘도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개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 말은 평균값의 정의를 쓸 수 있는 어떤 제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h'x 구해보세요. 그러면 f'x-g'x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f'x하고 g'x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0이란 얘기죠. 그럼 도함수가 0이란 얘기죠. 도함수가 0이면 무슨 함수? 상수함수라고 1에서 이미 증명했죠. 위에서. 네. 그래서 1에 의해 hx라는 놈은 c는 상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hx라는 놈은 fx-gx잖아요. 그러면 fx-gx가 상수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fx는 gx 플러스 상수이다. 이것도 증명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것도 누가 나한테 이걸 보이라고 하면 증명을 해보라고 하면 또 쉽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증명 과정을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보여.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 아니 당연한 게 어딨어. 빨리 보여봐. 이러면 쉽진 않아요. 네. 4번 볼까요? 어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았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포기하고 잤더니 상쾌하군요. 역시 포기는 편해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그냥 극한값 구하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냥 이 극한 구해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뭐 하고 싶냐면 세타가 0으로 h가 0 못하다요. 0이 우측접근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 플러스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고쳐주세요. 제가 손으로 좀 치다 보니까 입니다. 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0의 우측적인 데크라는 구하는 거니까 이 식으로 뭘 우리가 얻어야 되냐면 세타는 어쩌고다 이거 얻어야 되죠. 그리고 그 세타는 어쩌고의 그 어쩌고는 h에 대한 식이어야 돼요. 네. h가 0의 우측적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걸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저거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냥 풀려고 생각해보면 좀 깝깝하죠. 깝깝한데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이쪽을 이항하고 양변 h로 나눠보면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좌변이? 평균면허에 같습니까? 그래요. 저거를 fa 플러스 h 나누고요. 마이너스 f를 땡겨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h로 나눠. 그럼 얘가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fx도 x분의 1이라고 줬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극한을 구하는 게 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식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식의 모양을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평균값의 정리가 떠오릅니까? 사실 여기 평균면이잖아요. 얘는 확실히 구간 어디에서요? 구간 A 플러스 H의 평균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미분계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평균값의 정리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죠? 여기 있는 값이 어디 있어야 돼요? 개구간 내에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세타 H A 플러스 H 이런 형태가 되나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세타는 0과 1 사이겠죠. 그러면 이 값이 정확히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할 수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개구간 내에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인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결과적으로 평균값의 정리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표현 자체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함수? 그럼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만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식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이지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줄 거고 사실 이게 평균값 정의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를 푸는 가치는 그냥 여기에 있어요. 알겠죠? 근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의미가 있진 않아요. 문제는. 자, 평균 구해봅니다.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놈을 H로 나눈다고 했고 fx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은 H분의 A 플러스 H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일 겁니다. 번분수이기 때문에 분모분자에 A 곱하기 A 플러스 H를 곱해서 정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분수 정리하는 거 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F'X 있잖아요. 이거 제가 공식 알려드렸었어요. 모르면 그냥 여기 보세요.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F' A 플러스 세타 H 라는 놈은 마이너스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얘하고 얘가 같다는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럼 분자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분모가 같으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이라는 놈이 A 곱하기 A 플러스 세타 H가 되겠죠. A 제곱 플러스 AH라고 쓸 거고. 그럼 A 플러스 세타 H라는 놈은 A도 양수고 H도 양수고 세타도 양수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양의 제곱근만 될 거예요. 음의 제곱근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결과적으로 얘를 세타에 대해 정리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H분의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와요. 이렇게. 아냐. 맞아요? 극한만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H의 단식으로 써야 될까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무슨 꼴입니까, 이거? 극한? 0분의 0꼴 아니에요?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니까 뭐 해야 돼요? 공통에서 발견해야 되니까 이 무리식 형태의 켤레를 분모문제에 곱해야 되죠? 그럼 분자는 뭐가 될 거냐면 A, H만 남고요. 분모는 H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AH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될 거고 H는 이렇게 약분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그냥 2분의 1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세타가 결국 2분의 1 된다는 거 이 점이 뭐라는 얘기냐면 얘와 얘의 중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y는 x분에 대한 분수함수의 경우에 어떤 임의의 폐구간을 잡더라도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위치는 그 폐구간의 산술평균의 위치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 보시고 얘가 평균값의 정리 다른 표현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f-1, -1, f0, 1, f1은 0을 만족한다.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해라 라고 했는데, 야 1번은 뭐 물어보는 거냐? fa는 2분의 1은 a에 관한 방정식이죠. 맞아요? 그럼 이 a는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이게 여기 두 개 이상 존재하냐라고 묻는 거죠. 무슨 정리? 무슨 정리? 이런다니까요. 사이값 정리. 한번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 왜? 방금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사이값 정리가 혼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이값 정리는 연속인 상황에서 방정식의 해 존재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이값의 정리로 풀어야 돼요. 그럼 사이값 정리로 풀어야 되는데 해가 두 개 이상, 사이값 정리는 한 개 이상이 있으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을 두 개로 쪼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동의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제가 편의상 gx를 f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잡을게요. 알겠죠? 사이값 정리는 구간의 양 극값의 부호 변동을 가지고 근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fx 마이너스 1, 즉 어떤 함수는 gx는 0의 꼴로 저를 만든 거예요. 방정식을. 멋진데? 네. 금방 돌아오니까요. 네. 그러면 g-1 구해봅시다.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f-1 2분의 1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수라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g0 구해봅시다. 그러면 f0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 되겠죠? 이게 양수라는 게 중요하죠? g1 구해봅시다. 그럼 이건 f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되고 음수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부호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존재한다 라는 걸 보인 거죠.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사이값 정리 문제를 제가 하나 떠봤고요. 그때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서 구분해서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평균값 정리 문제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로 올라와 버리면 적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여기 올라와 버리면 뭐가 잘 안 보이냐면, 잘 안 보여. 이게 좀 잘 보이게 한번 적을게요 제가. 여러분은 안 적어도 돼요. 거기 위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겠죠? 칠판이 이렇게 달렸으면 됐어. 아까 썼던 건 천장이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게. 네. 재밌을 것 같죠? 자, 봐봐. 이거 흔하게 하는 낚시거든. 지금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평균 변환이 뭐가 되게 만들면 돼요? 마이너스 1 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할 거냐면, 구간이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아직 적지 말아봐. 평변을 좀 구해야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해보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게 2분의 f1이 얼마예요? 0이죠. f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럼 2분의 1 나오니까 오씨 성립하지 않는데? 틀렸군.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함수값이 몇 개 주어져 있어요? 3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숫자가 70 구간보다 더 좁은 구간을 잡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넓은 구간 잡는 건 문제가 돼도. 그러니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구간은 사실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안 된다고, 이게 틀렸다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평균 변화를 구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0 마이너스니까 0 더하기 1분의 f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가 뭐 나오죠? f0은 1이고 f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플러스 1 해서 2가 나오는군요. 맞아요? 안 되는데? 맞죠?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 뭐 보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에 평균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0분의 f1 마이너스 f0이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f1이 0이고 f0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습니까? 되는구나.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뭘로 나오겠냐? 2번 같은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판정 문제, 니은 뭐 이렇게 위치하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구간이 이렇다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해보고 2분에 넣으니까 틀렸구만 이거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값이 3개 있으니까 이 구간보다 작은 구간을 잡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큰 구간을 잡는 건 문제가 안 돼도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3개니까 이 3개에 대해서 다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미분을 활용해서 가장 노잼인 구간을 오늘 끝냈습니다. 고생하셨고요.